안녕하세요. 패션앤 골든에이지의 하윤입니다. 노아의 캘리포니아 제너럴 롱슬리브 그린, 그리고 MLB의 LA 다저스 빅 로고 볼캡.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완판템이죠. 바로 미니진이 방시혁에 대한 반격 기자회견 때 착용했던 패션템들입니다. 자신한테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언론을 단 2시간 만에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 능력과, 언론뿐만이 아니죠. 한국의 거의 모든 여성과 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미니진과 미니진이 기획한 뉴진스의 컨셉, 패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얘기를 할 만한 가치와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패션과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살짝 결이 좀 다르죠. 그만큼 재미있을 테니 기대해 주세요. 많은 신문사에서 이번 사건을 직장인들과 한국 여성들이 공감하는 분노라고 꼬집었습니다. 비록 인센티브로 연간 20억을 받는 그녀가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샀다는 거는 꽤나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일이죠. 저도 직장생활 한 15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을 그녀가 진짜 대신해서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미니진의 나이가 79년생이에요. 거의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나이로 40대 중반이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직업, 크리에이터 면에서는 정말 MZ보다 감각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국내 기획사, 크리에이터 중에서 단연 1인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고, 지금은 거의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저는 진짜 아이돌한테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처음으로 뉴진스라는 걸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 뉴진스 뮤비를 접했던 게 하이보이였는데 처음에 그 퀄리티에 너무 놀랐고, 여태껏 국내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컨셉의 여자 아이돌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제가 뉴진스를 처음 접하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스파이스 걸스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느낌과 상당히 유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뉴진스의 컨셉과 테마의 모든 게 우리 시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청소년 때, 그리고 또 20대 때 한참 누렸던 그 감성과 문화를 지금의 것들과 잘 조합해서 잘 녹여냈더라고요. 뮤비를 보면 레트로의 감성과 옛날 우리 때의 향수가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MZ들한테 굉장히 힙하게 다가온다는 점이죠. 그 점이 참 놀랍더라고요. 6개월 전에 나왔던 빅의 슬로우 댄싱이라는 곡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니진이 기획을 했는데, 이건 리믹스 버전인데 뮤비를 보시면 화질부터 모니터 사이즈부터 레트로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의도된 카메라의 산만한 움직임, 전문가가 아닌 그 시대 때 한참 개인 캠코더로 막 어설프게 촬영한 듯한 느낌도 살짝 있고요. 3D가 아닌 옛날의 그 2D 애니메이션과 바랜 듯한 컬러감 등이 상당히 예전 우리 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MZ들한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레트로가 물론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만큼 그녀의 감각과 감도가 훌륭하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만한 가치가 있고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어필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대 아이콘이 만들어낸 모든 작품이 우리 때의 문화와 예술, 패션을 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시대의 트렌드와 또 우리에게 맞는 패션 컨셉을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스파이스 걸스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뉴진스가 왜 스파이스 걸스와 느낌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스파이스 걸스도 5명의 각 멤버가 센터나 조연이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컬러와 개성이 뚜렷했었고요. 전형적인 페미닌함이나 섹시함을 어필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걸그룹이었어요. 스파이스 걸스가 데뷔하기 전에는 그런 걸그룹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근데 뉴진스의 하이보이 뮤직비디오를 딱 보면서 그때 느꼈던 그 신선한 감동이 있다고 오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냥 뉴진스가 10대라고 하길래 로리타 컨셉이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로리타하고는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되게 에너제틱하고 스파이스 걸스처럼 파워풀하고 또 자기주도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들은 뉴진스 이전에는 굉장히 딱 정형화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형화된 느낌 안에 빠지지 않는 게 꼭 섹시 코드였어요. 아무리 걸크러쉬한 면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 안에 섹스 어필은 빠지지 않았죠. 마치 걸크러쉬가 아니라 그냥 남자들 게임 속에 나오는 야한 여전사들 있죠. 그 여전사들 보면 왜 전장에 나간 여전사들이 가슴과 엉덩이가 커야 되고, 왜 이렇게 다 헐벗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터벨트도 착용하더라고요. 이런 피규어들 많이 보셨죠? 여자 입장에서는 뜬금없고 상당히 불편한 이미지들. 보통 여자 아이돌의 팬층은 남학생들이 많다지만 전혀 소녀 팬층을 고려하지 않는
그 노골적인 성적 이미지들, 정확히 얘기하자면 노골적인 성상품화, 그게 아니면은 뭐 순수함과 청순함을 위장한 로리타 컨셉이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지겨웠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기자회견 때 논란이 됐었던 아일릿, 그 걸그룹이 아무리 뉴진스 컨셉을 복제했다 하더라도 뉴진스와는 묘하게 다른 점이 로리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임시 주청 때 만약에 미니진이 해임이 된다면 그녀가 없어진 뉴진스도 역시 아일릿처럼 로리타 컨셉으로 빠질 위험이 있죠. 걸그룹 여자 아이돌 역사를 잠깐 보시면 처음에는 막 범접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요정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핑클과 SES의 요정 아이돌의 이미지를 거쳐서 2010년 이후로 넘어가면 점점 여자 아이돌들이 섹스 어필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패션은 말할 것도 없고 가슴과 엉덩이로만 추는 퍼포먼스, 이건 거의 트월킹에 가깝죠. 이게 진짜 보편적 대중문화를 보는 건지 아니면 스트릿바에 와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안무들, 이거는 무슨 동작인가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뻔한 동작이죠. 그 당시에 이런 아이돌 분위기에 열광하는 그냥 아는 남사친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그룹들에 대한 그의 시선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걔한테는 5살 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TV 앞에서 그 여자 아이돌의 안무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딱 본 순간 기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여자 아이돌들이 막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 여자 아이들의 변천사, 그리고 뉴진스와 미니진이 우리 나이대에도 핫하게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참고할 만한 스타일링은 뭐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2년과 23년 뉴진스가 보여줬던 주요 패션은 Y2K와 블록코어였어요. 그러다가 23년 말쯤 발표했던 쿨 비디오에서는 발레코어 룩으로, 쿠키라는 곡에서는 긱시크 무드로 확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긱시크란 괴짜라는 의미의 긱과 세련됨이라는 의미의 시크가 결합해서 살짝은 모순되고 상반된 패션을 보여주는 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때로는 좀 더 프레피 쪽으로 캐주얼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요즘 더 핫한 트렌드는 오피스 코어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는 점이거든요. 오피스 코어의 관능미가 살짝 결합된 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상하이 출신이자 지금 뉴욕에서 활동 중인 마크 공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사 SS의 이 긱시크 무드를 완전 메인으로 제안했던 디자이너였죠.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사 로비에서 출입하는 마냥 등장하는 씬이 재미있던 쇼였어요. 자켓, 셔츠, 미드스커트, 무엇보다 중요한 안경과 시원 블랙 스타킹이 이 컬렉션과 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룩인데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죠? 살짝 관능적인 느낌도 있고요. 프라다도 마찬가지인데 프라다는 관능미보다는 살짝 시크한 무드 쪽으로 좀 더 치우친 느낌이에요. 긱시크 무드를 특정하는 패션 요소는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안경입니다. 긱시크는 사실 다양한 아이템으로 좀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는 룩이라서 딱히 옷만으로는 이 아이템이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름 자켓과 화이트 셔츠, 팬스 스커트 등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미니스커트, 숏팬츠, 블루존과 야상 등의 캐주얼한 아이템도 얼마든지 믹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긱시크 무드를 가장 재미있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해외 셀럽이 벨라 하디드가 있죠. 예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잠깐 게스트로 출연했던 적이 있었던 지젤 번천의 패션이 요즘 다시 화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중성적이면서 편하고 깔끔한 무드로는 셔츠와 숏팬츠 혹은 치마 바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뉴진스의 버블건 뮤비에서는 패션을 화이트 셔츠와 블랙 셔츠로 깔끔하게 통일해서 또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줬었죠. 이 뮤비의 컨셉은 긱시크라기보다는 미니멀리즘에 가까워요. 특히 올해 화이트 셔츠를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화이트 셔츠가 봄뿐만 아니라 여름까지 중요한 아이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그럼 뉴진스가 초반에 보여줬었던 블록코어 룩은 지금 완전히 죽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블록코어 룩이 완전히 메인 컨셉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 느낌이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름에 가까워진 지금은 또 삼선 숏팬츠 하의를 활용해서 또 다른 멋으로 연출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세 번째, 다소 당황스러운 아이템끼리의 언밸런스한 코디도 재미있죠. 아직 발레 코어 분위기도 죽지 않았어요. 메리제인 슈즈와 롱삭스와 스타킹 등이 중요한 코디템으로 두루 쓰이고 있고요. 스포티한 무드의 믹스 매치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긱시크 무드에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대의 아이콘인 미니진과 그녀가 만들어낸 뉴진스의 컨셉과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우리 세대만이 찾아낼 수 있는
예술과 문화 코드, 또 스타일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